자, 4월 6일 오전 8시입니다. 어제 최대 호재는 사전 투표율이 아주 높았다라는 거예요. 15.6%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가 17.6%고 바로 국회의원 선거는 12.1%, 그 사이에 위치했는데 아주 거의 대선 후보급의 사전 투표율이 나왔어요. 아주 고무적인 결과인데요. 놀랍습니다. 이 정도 속도면은 오늘 또 거의 뭐 17% 넘겠죠. 오늘은 이보단 많을 거니까. 그러면 최종 사전 투표율은 35% 내외가 될 가능성이 많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합하면은 최종 본 투표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72% 내외가 될 공산이 큽니다. 많으면 74%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죠. 이 정도 되면 윤석열은 거의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이 정도면. 탄핵이 거의 확정값이다. 이 정도면. 어제 그 여론조사가 많이 쏟아졌는데 그동안의 여론조사와 대등소이에요. 별 특이 동향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하나 보시게 되면 이 정진석, 박수현, 정진석, 공주, 부여, 청양 여기서 이제 박빙의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보면 42대 42. 세 개가 발표됐는데 3%, 4% 뒤지는 결과도 있지만 박빙의 결과도 있다. 그래서 여기는 한 치 앞도 앞에 내다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정진석 이번에 반드시 심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선의 국회의원입니다. 이 찾아보니까 제 아버지도 보니까 여기서 대대로 국회의원을 했네요. 보니까 제 아버지도 보면 정성모 의원인데 정성모죠. 자, 내무부 치안국장, 강원도지사, 충남도지사, 내무부 차관, 충남도지사, 내무부 장관 대단합니다. 이건 15년 동안 해먹었네요. 했고 또 그 이후에는 또 국회의원을 합니다. 이분이. 국회의원도 몇 선을 합니까? 6선을 합니다. 6선. 몇 년 동안 해먹은 거죠? 아, 대단해요. 근데 보니까 이 조상을 찾아보니까, 좀 보니까 친일 행각이네, 보니까. 할아버지인가요? 자, 볼게요. 친일 행각이 있어요. 자, 오타니 마사오라는 이름으로 장식 해명했으며 중일 전쟁의 공로자라는 논란이 있다. 11번. 자, 자기 할아버지 같아요. 오타니 마사오. 볼까요? 조부가 친일이다. 정진석 식민사관 공세 이어가는, 정진석 식민사관. 정진석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게 우리 당 비대위원장이 말이 맞나? 정 위원장이 SNS 발언 당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전에 국힘 비대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때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친일적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도 비난하고 있죠. 천박한 발언이다. 그리고 보니까 지 할아버지도 보니까 창씨 기명 다 굳어내 보니까. 이런 얘기도 써서 보니까 이 친일 발언, 정진석의 친일 발언, 우길기를 단 일본군이 이 땅에 진주한다고 하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없어가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대단하네요. 보니까 조부가 보니까 친일 행적도 하고 보니까. 정인각신인데 할아버지가 창씨 개명을 했답니다. 창씨 개명을 했고 오타니 마사오 이름이 할아버지 이름이 조선총독부 신문에서 보도해줄 만큼 친일 인사라며 정 위원장이 조부는 정 위원장이 일본이 국군을 걸고 청나라를 제압했다고 감탄에 맞지 않는 바로 그 만주사변에서 공을 세웠다. 만주사변 조선총독부와 만주사변 공로자 공적 조서까지 작성해준 사람이다. 정 위원장의 조부는 일본에 엄청난 금액의 비행기 헌납금을 모아서 바쳤고 군수 물자 조달 공실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식민지 조선 사람들에게 일본에 충성하다는 시국 강연회를 열고 국방사상 보급에 앞장섰다는 공을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공적 조서도 작성하고 그러네 보니까. 조선 총독부 관보 오른쪽 적색 표시 안에 정인각의 창씨 기명인 오타니 마사오라고 기록되어 있다. 오타니 마사오. 이게 오타니 마사오인가 봐. 일본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뭐 이상한 데서 했는데 반드시 심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타니 마사오 할아버지 이름입니다. 창씨 개명하고 만주사변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군자금을 뭐 조달해줬다. 뭐 그런 얘기네 보니까.
자, 판세가 변한 건 없어요. 변한 건 없고, 자,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경기죠. 경기 지역 총선거구가 60개인데, 거기에서 국힘이 자신있게 이길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차범위 밖에서 월등히 앞서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천이 14개인데, 이 14개 중에 한 군데도 국힘이 앞서는 곳이 없다라는 얘기죠. 국힘이 자신있게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곳이 없다. 자신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경인 인천에서 하나도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단지 서울에서 몇 군데 있을 뿐이에요. 이 송파 을이라든지 송파을 배현진이 있는 데죠. 배현진 지역구. 이 송파 을이라든지 강남 뭐 병이라든지 갑병 서초 갑을 정도 그 정도 5개 정도 6개 정도 외에는 이 수도권 서울 인천 경인에서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는 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들이 그렇게 자신 있다는 여주 양평도 지금 거의 박빙이잖아요. 여기도 박빙이고, 자기들이 또 자신 있게 얘기하는 동두천, 연천, 양주, 을 또한 박빙입니다.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포천, 가평도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국힘이 이길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충청권이죠. 충청권의 표심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이 충청도에서도 자신 있게 국힘이 이길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오차범위 안에서 치열하게 세 군데가 싸우고 있는 거야. 서산, 태안, 홍성, 예산, 공주, 청양, 부여 여기 세 군데가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여기 야당이 다 가져올 수도 있어요. 민주당에서. 여론조사에서는 예전에도 보면 국힘에서 10% 막 20% 앞서도 까보면 3%밖에 차이 안 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못 믿는 거예요. 다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북도도 국힘이 이길 수 있는데 자신 있게 오차 범위 밖에서 이길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로 놀라운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다 이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충청도, 충청 남북도, 대전, 세종 포함해서 자신 있게 이길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정말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자, 자신 있게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데 내가 봐서 이 대구 TK죠. 대구 경북인데 여기서도 한두 개 정도는 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제가 뇌피셜을 한번 해봐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특히 또 경남 낙동강벨트는 거의 석권했습니다. 양산 갑도 거의 접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김해 갑을 거기는 완전히 이기는 거고 갑은 완전히 넘어갔고 창원 성산 창원 진해 거제까지 이제 우세합니다. 대단하잖아요. 이 중에 이거 말고도 깜짝 놀랄 만한 소식들이 한두 군데가 더 나올 것 같아요. 많으면 2개까지도 2-3개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던 지역들이 많습니다. 여기 깜깜이도 그냥 진행됐어요.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지역에서 분명히 얘가 튀어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산도 정말로 놀랍죠. 부산 사갑, 사을, 북갑, 북을 여기는 앞서고 있습니다. 연제도 앞서고 있어요. 해운대 갑, 수영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둘,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죠. 8개 앞서고 있어요. 강서도 뒤집어졌죠. 사흘도 뒤집어졌죠. 다 뒤집어졌어요. 보면 놀랍잖아요. 8개. 나머지 여기서도 부산에서도 국힘이 확실히 앞선다라고 자신하는 곳이 4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민주당이 앞서거나 치열하게 치고받는 거죠. 18개 중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 중에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4개 빼고 14개가 지금 바람이 확 불면 다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힘은 초비상인 거야 지금. 제가 너무 희망회로만 hul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바람이라는 건 무서워요. 이 조국 바람이 완전히 불었어요. 이 부산 지역에 불어서 큰일 났습니다. 얘네들 지금. 포항 말할 것도 없죠. 포항도 동구는 완전히 넘어왔고 북구도 완전히 넘어온 것 같아요. 2개는. 자, 남갑도 거의 저는 넘어왔다고 봅니다. 6개 중에 3개는 넘어온 것 같아요. 나머지 3개는 접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운명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상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바람이 오직 불지 않은 곳은 강원도 8개 중에 5개가 이제 국힘이 가져간다고 보고, 그 정도 바람이 제일 늦게 분 것 같아요. TK하고 강원도가 제일 늦게 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힘 지역구 69석, 비례 15석. 비례가 한두 석이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28% 나올 수도 있어요. 국힘이. 이건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대도 유지하겠습니다. 국힘이 최종 28에서 29 정도 나올 것 같아요. 30 사이. 그래서 84석 유지합니다. 많이 잡아서 그래요. 이보다 10석 정도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맥스 잡아서 저는 84석. 이 적게 잡으면 73석에서 84석 이렇게 보겠습니다. 74에서 84.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살 방법은 없어요. 거의 코너까지 몰렸습니다. 어제 사전투표에 나타나지 않았죠. 김건희가. 윤석열 혼자 부산 가서 하더만요. 보니까. 부산에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이 위험하다고 느껴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 예찬이 만나러, 장예찬 만나러 수영구에 간 건지. 수영구가 지금 아주 재밌잖아요. 윤석열과 한동훈의 대리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수영구에서 유동철 민주당 후보 정연욱, 한동훈이 미는 정연욱과 윤석열이 미는 장예찬, 이 3자가 대결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와중에 유동철이 1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건의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영부인이죠. 사전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는. 아마 투표를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의 노출을 극히 꺼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거의 탄핵 분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서기도 그래요. 지금 막 죽을 지경일 거야 지금. 근데 그동안 했던 짓거리들이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용서가 안 되는 짓들이잖아요. 했던 것들이 너무 큰 일들 너무 많이 했어요. 국정농단이라든지 인사에 개입한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고 너무 많은 그런 의혹에 대해 설명도 하지 않고 자신의 특검을 또 부인의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깜짝 소식들이, 놀라운 소식들이 앞으로 이어질 겁니다. 저는 이거 되자마자 이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어제도 얘기했듯이 누누이 얘기했듯이 탄핵 절차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시켜놓고 시작해야 돼요.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정식으로 개원하려면 2달 있어야 되거든요. 6월 달에 22대 국회가 오픈하는데 21대 국회에서 일단은 탄핵 발의부터 해놔야 됩니다. 되든 안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많은 동의표가 생길 거예요. 국힘 내에서도.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 사전투표 열심히 하세요. 하셔야 되고, 사전투표 하실 때 띠지 반드시 떼셔야 됩니다. 띠지 반드시 떼가지고 밀봉을 해야 됩니다. 관외 투표하시는 분들은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한동훈 위원장의 그 자녀 학폭 논란이 지금 논란이 생겼어요. 그건 제가 별도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선거의 판세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들의 학폭 논란이 생겼어요. 한동훈 아들의 학폭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프라이즈인데 그것도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투표 열심히 하시고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 탄핵돼서 물러가는 그날까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뷰였습니다. 화이팅!